앞서 저희가 올해의 나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아픈 나무를 돌보면서 또한 숲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삶의 터전인 숲을 치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무에도 주치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숲을 학교로 삼은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도요. 오늘은 자연을 지키는 사람들의 따뜻한 하루 속으로 함께 떠나봅시다. 최근 영남 지역에 큰 산불이 있었죠. 서울 면적의 80%에 달하는 땅이 불에 타며 숲은 잿빛으로 변했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큰 불이 안 나도록 다 같이 조심을 했으면 합니다. 일단은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의사가, 동물이 아프면 수의사가 치료하죠. 그럼 나무는 누가 돌볼까요? 병든 나무가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는 초록빛 주치의가 있습니다. 나무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척 알아낸다는 이 사람. 이 비밀이 궁금해지는데요. 왕진 가방 속에는 낯선 도구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어디든 아픈 나무를 찾아다니는 나무의사 김종대입니다. 초록빛 구조대 나무의사 김종대 씨를 소개합니다. 환자와의 첫 만남, 아픈 나무를 이리저리 살피며 건강 상태를 꼼꼼히 진단해 보는데요. 그런데 말을 못하는 나무는 아픈 걸 어떻게 알아낼까요? 자, 우선은 육안 진단을 합니다. 그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면 잎에 있는 반점이라든지 또는 혹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요.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몇 가지 장비들을 사용해서 더 정밀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출장 땐 늘 함께한다는 왕진 가방. 아픈 나무를 고치는데 꼭 필요한 도구들이 빼곡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환자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팽나무인데요. 이 나무 어디가 아픈 걸까요? 지금 여기 보시는 나무도 거의 반이 썩어서 부패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많이 불 때 이쪽 부위가 파괴되고 그리고 가지가 쓰러지게 되면 인명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체크해서 예방하고 썩은 부위를 더 이상 썩지 않게 치료를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나무의사는 병든 나무의 원인을 파악해 상태에 맞는 치료를 처방합니다. 하지만 치료가 늦어질 경우 아픈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무가 결국은 세력을 잃고 죽게 되겠죠. 나무가 죽으면 나무를 심은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적 손해로도 다가오고 그걸 다시 제거하고 새로 심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나무를 진단해서 그런 일들을 미리 예방만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훨씬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환자의 부름에 다시 분주해진 나무의사. 이번에도 청진기를 꺼내들고 나무의 상태부터 살펴보는데요. 이거 젖소리로 됐는데 얘. 이게 여기 보이는데 이게 예. 다 벌레예요, 벌레. 예. 겨울에도 저렇게 붙어서 예. 나무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요. 그러면 저기 잎이 다 떨어져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 적절한 치료를 하면 나무가 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잘 해주시겠네. 잘해주소. 지나가던 시민의 응원에 힘입어 나무의사가 다시 본격 처방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어떤 진료 중인 걸까요? 잎하고 가지에 해충들이 너무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사무실로 가서 현미경으로 정밀 진단을 좀 해보고요. 거기에 대한 처치 방법들을 진단 처방 전에 기재하게 됩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나무병원에서 정밀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아프다고 말은 못해도 속을 들여다보니 고생한 티가 역력합니다. 많이 아팠겠다. 이 환자에겐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후박나무에는 뾰족 후박나무이라는 벌레하고 먼나무에는 깍지벌레라는 벌레가 붙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비슷한 벌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성분을 나무에 주입하게 되면 나무 안에 약이 퍼지게 되고 거기에 붙어 있는 벌레들이 전부 죽게 됩니다. 이제 처방전도 나왔으니 한결 나아지겠죠? 나무를 누구보다 아끼는 김종대 나무의사. 그가 그리는 앞으로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나무는 사람 없이 살 수 있어도
사람은 나무 없이는 못 삽니다. 나무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줬죠. 근데 지금은 기상이변 같은 것들 때문에 나무들이 몹시 힘들어합니다. 지금은 사람이 나무에게 뭔가를 내어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하는 말 그리고 사람이 하는 말을 통역하는 그런 나무의사가 되는 게 제 소망입니다. 푸른 숲을 향한 따뜻한 손길은 결국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하죠. 그 울림은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조용히 스며들고 있는데요. 예, 저희들은 지금 11년째 금정산 숲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5시간씩 숲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또래들과 자연을 배우고 자연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책 대신 나뭇잎이, 칠판 대신 바람이 있는 이곳. 아이들에게 숲은 놀이터이자 교실인데요. 실제로 숲에서 자주 노는 아이들은 창의력과 사회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무엇보다 아이들이 참 밝아졌다고 합니다. 자연의 숲은 아이들에게 용기, 도전정신, 창의력, 그리고 행복감, 자신감, 또래와의 관계력도 비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스마트폰 대신 숲을 선택한 아이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까요? 눈을 감고 자 숲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나 우리 한번 맞춰보자. 자연의 목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 볼까요? 귀에서 무슨 소리 들렸나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보자. 참새가 새소리? 뭐가 삑삑 새소리? 소리가 났어요. 바람 부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맞아. 바람 소리, 새소리, 매미 소리 찍찍. 여름 되면 매미 소리도 들려요. 숲 학교에선 아이들이 자연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는데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 풀 한 포기도 아끼는 거, 나무 한 그루도 아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그치? 숲속의 모든 것들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난감이 됩니다. 나뭇가지와 돌멩이 하나도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난감이 되죠. 숲 체험을 하면 숲 공기도 마시고 좀 더 숲에서 더 많이 뛰어놀고 체험을 하니까 이제 또 많은 생물들도 찾고 하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그게 그 이유 때문에 좋나 봐요, 제가. 체험에서 스마트폰 안 하고 그냥 놀 수 있어서 좀 재밌어요. 재밌어요? 저는 숲에서 놀면 뭔가를 발견하고 재밌는 일이 꼭 생길 것 같아서 숲에서 있으면 너무 재미가 있어요. 자연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도 조금씩 달라졌을까요?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자라고 있고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정말 적다 보니까 이 밀림 같은 숲에서 왔을 때 정말 아이들이 신기해요. 그런데 이 금정산 숲학교에서 함께 놀고 배운 시간을 가지다 보니 아이들도 즐겁고 행복해하고 아이들의 태도도 조금씩 좀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또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 스스로 이 숲을 우리가 아껴야겠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런 말 들었을 때 되게 감동을 받았었죠. 우리 밑에 파보면 썩은 나무 이거 하면 밑에 애벌레 나와. 우리 애벌레 한번 찾아볼까? 책 속에서만 보던 것들이 실제로 살아 숨쉬는 숲에서 아이들은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만납니다. 아이들의 눈빛에 진짜 호기심이 가득하네요. 흰개미다. 흰개미예요. 썩은 나무나 이렇게 습한 데 있지. 습한 데는 이렇게 애벌레랑 이렇게 흰개미가. 자연을 사랑해주세요. 숲 많이 사랑해주고 혹시 여기에 아파트나 커다란 집은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숲아, 지금까지 우리를 놀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재밌게 놀아줘서 고마워.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초록빛 희망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소중한 숲을 지키는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